사실 지금 매크로 환경이 되게 좋지 못하다. 무엇보다 지금 또 가장 리스크가 뭡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시황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왔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좀 쫙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아주 드라마틱했습니다. 어제 장 개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트럼프가 갑자기 그 중국에 태클을 걸었었죠.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서 반박을 해서 그 하나오션을 비롯한 나머지 자회사를 제재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다음에 갑자기 엄청나게 하락세로 출발을 했다가 다시 중간에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양전을 했어요. 미국 증시가. 근데 왜 갑자기 양전을 했느냐?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이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10월에 금리 인하를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통화 정책을 피벗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을 걱정을 하면서 이제 10월 달에 금리를 내리는 걸 거의 기정사실 해버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제 우리가 양적 긴축을 종료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몇 달 내로. 이 양적 긴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페드가 그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걸 흡수하는 걸 우리가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만하겠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앞으로는 덜 흡수되니까 그 말은 곧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반등을 했다가 장 마감 때쯤 돼서 다시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느냐? 갑자기 또 트럼프가 중국이 미국의 대두를 수입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또다시 중국과 좀 한판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스탠스의 SNS 글을 올리는 바람에 다시 또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또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을 다시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이제 이 반등이 오늘까지가 되게 피크일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시면은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이슈에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해서 단기 추세선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내려오느냐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그래서 현재 지금 되게 애매한 위치에 계속 걸려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은 이더리움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더리움 기준으로 일본 기준으로 5일선 위에 지금 안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있는 15일선, 11선을 현재 지금 못 뚫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지금 이더리움 여기 중간 차트가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래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위치 현재 좀 걸려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해서 이제 오늘 또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현재 미국 증시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고,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게 엔비디아 차트거든요. 사실 이럴 때는 그 되게 다양한 차트를 동시에 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 여기 있는 게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사실상 AI의 대장주라 불리는 차트죠. 그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차트가 되게 애매합니다. 보시면은 21선을 지금 하회를 했단 말이에요. 하회를 했는데 21선 하회한 다음에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세게 나와서 21선을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서 단기 추세를 회복하느냐. 그래서 다시 주도주가 회복을 해서 다시 반등을 해서 이 단기 추세선을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즉 상승 추세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시장이 다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봤었을 때 주도주의 회복이 좀 느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코스피는 신고가 랠리, 근데 나스닥은 기술적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이더리움은 지금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주도주도 지금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현재 시황의 모습이다 라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 시중의 매크로 환경이 되게 불확실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내용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통화 정책의 피벗을 선언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피벗의 사유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뭔 말이냐면은 지금 고용 시장에 하방 위험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사실상 미국 경제의 실업률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걸 지금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의 그림자라고 하는 건데, 사실 금리를 내릴 때 이게 경기가 다 괜찮고 다 괜찮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는 건 괜찮지만, 경기 침체가 우려되어서 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내리는 금리 인하는 사실상 절대 호재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상 경기가 지금 좀 나빠지지 않을까
그죠?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는 구인 건수가 빠르게 줄어도 실업률 우리나라 논란이 기다렸지만 이제는 구인이 줄 경우에는 실업률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뭔 말이냐? 경기가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더 불을 지피는 게 뭐냐? 지금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된 지 3주차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부 셧다운이라고 하는 게 사실 주가 지속이 되면 될수록 미국 GDP를 깎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문화마다 다르긴 한데 한 주마다 미국 GDP가 0.1에서 2% 사이로 깎인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근데 그럼 지금 3주 차고 지금 계속해서 한치도 물러서 계속 맞서고 있단 말이죠. 즉 합의가 되려고 하는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셧다운이 지금 역대급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을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미국 경기에 이제 실물적인 측면에서 슬슬 프레셔가 갈 수 있는, 즉 셧다운은 지금까지 시장이 무시했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셧다운은 단기로 끝나면은 단기 이벤트지만 장기간 이어지면 그때부터는 좀 심각한 노이즈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셧다운이 장기화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장의 차트들이 이렇게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다. 코스피는 신고가를 찍었지만 나스닥이나 그죠? 나스닥이나 이더리움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차트는 지금 되게 애매한 위치에 딱 걸려 있다. 근데 궁극적으로 다시 이 시장에 있는 주도주들이 올라와서 다시 랠리를 펼쳐야지만이 이 시장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주도주가 차트 회복을 못하면 사실상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못 되는 이유는 사실 지금 매크로 환경이 되게 좋지 못하다. 일단 첫 번째 금리 인하의 사유가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사유로 나온 게 있고, 셧다운 장기화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또 가장 리스크가 뭡니까? 무역 전쟁이죠. 다시 미국과 중국이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양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는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되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사실 중국이 지금 휘토류, 그죠? 휘토류라고 하는 게 사실상 지금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미증시가 급락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는 결국엔 관세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 지금 되게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걸 지금 중국이 봤기 때문에 중국이 세게 나오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미중의 양상이 원래는 저희가 타코라고 그러죠. 타코.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 근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히토르라는 무기를 보유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중국이 먼저 지금 선공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여기선 물러날 면목도 없고요.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트럼프가 오히려 꼬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약하게. 그죠?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이번 무역 전쟁의 양상은 조금 더 과거와는 다르게 심각하게 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차트에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도주의 차트 움직임 보시면은 이거 다 볼 수 있거든요. 이게 토스증권 화면인데 다 보실 수 있어요. 들어와서 검색해서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다시 단기 추세를 회복을 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베팅을 세게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베팅 하실 거면은 베팅을 하시더라도 사이즈는 작게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작게 베팅 하시면서 이제 만약에 엔비디아가 선을 이탈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손절을 하고 다시 현금 보유를 하는 그런 마인드로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기다리실 분들은 이제 차트가 좀 회복이 되고 이런 매크로 요인들이 좀 진정이 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만약에 들어갈 거라면은 손절 라인 명확하게, 그러니까 여기 추세선 걸려있는 여기 이 라인에 명확하게 이탈하면은 손절하겠다, 혹은 매크로가 격화되면 손절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지금은 아주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사실 시장을 주도하는 게 이 뉴스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제가 시황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면서 이렇게 주요 뉴스가 있으면 정리해서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목소리가 계속 좀 안 좋은데 감기 걸려서 그런 걸 양해 좀 구하겠고요.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